링컨은 노예 폐지론자였을까요? 통나무 오두막에서 태어나 독학으로 대통령이 된 남자.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흑인 노예를 해방시킨 대통령. 그리고 인민을 위한, 인민에 의한 정부라는 말로 민주주의의 영원한 상징이 된 인물. 우리가 아는 링컨은 이렇게 기억됩니다. 그러나 질문을 던져봅니다. 정말로 그는 처음부터 노예 폐지론자였을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깊이 들여다보면 그의 모습은 훨씬 복잡합니다. 그는 급진적 폐지론자가 아니었고 그의 목표는 처음부터 노예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최우선 목표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렇다면 노예는 어떻게 해방되었을까요?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빠져들어가 보시죠. 제1부 노예제가 갈라놓은 미국. 19세기 중반 미국은 눈부신 팽창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광활한 땅은 사실상 두 개의 미국으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남부는 기름진 토양 위에 면화 농장이 끝없이 이어졌고 흑인 노예의 노동력이 경제를 떠받쳤습니다. 북부는 기계의 굉음이 울리는 공업지대, 임금 노동자들이 시장을 채웠습니다. 남부 농장주는 주먹을 불끈 쥐며 주장합니다. 노예 없이는 단 하루도 이 땅이 굴러가지 않는다. 면화가 곧 우리의 생명줄이다. 북부 공업가는 분노하며 대답합니다. 영국의 값싼 물건이 들어오면 우린 망한다. 보호무역 없이는 살아남을 수 없어. 남부의 자유무역대, 북부의 보호무역. 이 차이는 단순한 경제정책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바로 노예제의 존속 여부였습니다. 톰 아저씨의 오두막의 파문. 1852년 한 권의 책이 불을 지폈습니다. 해리엇 비처스토의 소설 톰 아저씨의 오두막.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노예, 자식이 팔려서 떠나보내야 하는 어머니, 그리고 억압 속에서도 꺼지지 않는 인간의 존엄. 북부 시민은 책을 움켜쥐며 소리칩니다. 우린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다. 이건 제도가 아니라 죄악이다. 이 소설은 노예제 문제를 전국적 의제로 끌어올렸습니다. 링컨이 저자를 만났을 때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아, 이 조그만 여인이 이 큰 전쟁을 일으켰군요. 1859년 존 브라운 사건이 불을 지핍니다. 1859년 급진적 폐지론자 존 브라운은 무기고를 습격했습니다. 그는 흑인 봉기를 호소했지만 실패했고 교수형을 당했습니다. 법정에서 존 브라운은 마지막 진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피가 아니고서는 이 죄악스러운 땅이 씻겨나가지 않을 것을 확신한다. 그의 죽음은 남북의 분열을 극단으로 몰고 갔습니다. 교회, 정당, 의회까지 모두 갈라졌습니다. 이제 미국은 전쟁을 향해 치닫고 있었습니다. 제2부 현실 정치가 링컨. 1860년 11월 에이브러햄 링컨은 마침내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하지만 그의 당선은 축복이 아니라 미국을 전쟁으로 몰아넣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남부 사람들은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링컨이 얻은 표의 99%가 자유주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그들에게 경고처럼 다가왔습니다. 남부 정치인은 분노합니다. 보시오, 저 사람은 남부를 지지하지 않았다. 그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의 제도, 우리의 노예제는 끝장이다. 남부의 불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사우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미시시피, 조지아, 엘라베마 등 7개 주가 잇따라 연방을 탈퇴했습니다. 곧이어 남부연합이 탄생합니다. 링컨의 취임 연설. 1861년 3월 워싱턴 DC 취임식. 쏟아지는 비 아래 수천 명이 모였고 군인들이 곳곳을 지켰습니다. 살벌한 긴장감 속에서 링컨은 단상에 올랐습니다. 링컨의 연설은 차분했습니다. 나는 남부의 노예제에 간섭할 의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재산과 제도는 헌법이 보장합니다. 합중국 정부는 먼저 공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은 안심을 주려는 것이었지만 이미 남부의 불신은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그가 진심으로 노예제를 없애려 하지 않았다는 증거처럼 보일 수도 있었지만 동시에 그는 남북 모두를 붙잡으려는 현실 정치가였던 것입니다. 링컨이 특히 두려워했던 것은 국경주인 메릴랜드, 켄터키, 미주리의 이탈이었습니다.
이 주들이 남부에 합류한다면 워싱턴 DC는 고립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국경주를 설득하기 위해 극도로 신중했습니다. 링컨은 정치인들과의 회의에서 조용히 설득합니다. 여러분, 노예제를 유지해도 좋습니다. 단 연방에는 남아주십시오. 그는 노예제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연방의 존속이 최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링컨과 더글러스 토론의 기억. 이때 사람들의 뇌리에 남아있던 것은 2년 전 링컨, 더글러스 토론이었습니다. 1858년 일리노이주 수천 명이 모인 광장에서 링컨은 민주당의 스티븐 더글러스와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더글러스는 비아냥대며 말했습니다. 링컨은 흑인과 백인을 동등하게 만들려 한다. 여러분, 그게 옳습니까? 군중 속에서 야유가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링컨이 일어나 차분히 말했습니다. 나는 인종 간의 사회적, 정치적 평등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나 노예제가 새로운 영토로 확산되는 것은 막아야 합니다. 군중은 환호와 야유로 갈렸습니다. 신문들은 다음날 이렇게 썼습니다. 한쪽은 링컨은 위험한 급진주의자다. 다른 쪽은 링컨은 노예제 확산의 방패다. 이 토론은 링컨이 결코 급진적 폐지론자가 아님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노예제 자체 폐지가 아니라 노예제의 확대 저지를 주장했던 인물이었습니다. 1862년 여름, 전쟁이 장기화되던 시기, 링컨은 흑인 대표단을 백악관으로 불렀습니다. 그는 오래 고민해온 생각을 직접 전달하려 했습니다. 회의실이 고요해지자 링컨은 무겁게 입을 열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나라에서 평등하게 살 수 없을 것입니다. 아프리카나 파나마 같은 곳으로 이주하는 것을 고려하십시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곧 대표 중 한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격앙되어 항의하듯 말했습니다. 대통령님, 저희는 이 땅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가 우리의 조국입니다. 회의장은 싸늘해졌습니다. 링컨은 곤란한 표정으로 침묵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흑인 사회와 폐지론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노예를 해방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는 링컨이 사실은 해방된 흑인들을 미국 밖으로 내보내려 했다는 사실. 그것은 링컨이 결코 급진적 폐지론자가 아님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장면이었습니다. 링컨은 노예제의 도덕적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연방의 보존이었습니다. 남부에는 간섭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국경주에는 노예제를 유지해도 좋다고 설득했으며 흑인 대표단에게는 이 나라가 아닌 다른 곳에서 살라고 권했습니다. 그는 이상주의적 폐지론자가 아니라 철저히 현실 속에서 계산하는 정치가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훗날 노예 해방자로 불리는 그의 모습과 충돌하는 지점입니다. 제3부 노예 해방 선언, 이상인가 전략인가. 링컨의 태도는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그의 우선순위는 언제나 연방 보존이었기 때문에 그는 처음에는 노예제를 정면으로 건드리지 않으려 했습니다. 점령지에서 노예제를 폐지하자는 장군들의 건의가 잇따랐습니다. 그러나 링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지금은 노예제를 논할 때가 아닙니다. 우선은 연방을 지켜야 합니다. 그 외의 문제는 부차적입니다. 그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전쟁이 길어지고 희생이 늘어날수록 노예 문제를 외면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새로운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1862년 여름, 전황은 불리했습니다. 남부는 굳건했고 북부는 지친 병사들, 분열된 민심, 그리고 전쟁의 회의적인 여론에 시달렸습니다. 그때 링컨의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노예제 문제를 전쟁의 무기로 전환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측근들과 상의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부의 힘은 노예제에서 나온다. 그들의 노동력을 무너뜨리지 않고서는 이 전쟁을 끝낼 수 없다. 1862년 9월 링컨은 드디어 노예 해방 선언의 초안을 내놓습니다. 그러나 그는 즉시 발효하지 않았습니다. 군사적 승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냥 발표하면 궁지에 몰린 대통령의 허세로 보일 위험이 있었기 때문이죠. 얼마 후 북군은 앤티텀 전투에서 가까스로 승리했고 링컨은 마침내 세계를 향해 선언했습니다. 1863년 1월 1일 역사적 순간,
백악관 새해 첫날, 링컨은 수많은 증인 앞에서 역사적인 문서에 서명합니다. 링컨은 펜을 들며 선언합니다. 이 문서에 내 이름이 서명되는 순간 미국은 다시 태어날 것이다. 그가 흔들리는 손으로 서명하자 방 안에는 조용한 탄성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우리가 흔히 아는 것처럼 전면적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북군이 이미 점령한 지역의 노예는 제외되었으며 국경주의 노예도 제외되었습니다. 남부라도 90일 내 복귀하면 노예제 유지가 가능했습니다. 즉, 반란을 계속하는 주의 노예만 해방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소식은 북부 병사들에게도 엇갈린 반응을 불러왔습니다. 우린 연방을 지키려고 싸우는 거지 흑인을 위해 싸우는 게 아니야. 천막 안병사들의 불만은 커졌습니다.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하고 누군가는 이건 우리의 전쟁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링컨은 군대가 흔들릴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병사들을 설득하기 위해 직접 편지를 보내고 연설을 했습니다. 남부를 꺾으려면 그들의 힘, 곧 노예제를 무너뜨려야 한다. 노예를 해방하는 것은 단순한 이상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의 말은 차츰 병사들의 마음에 스며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쟁의 목적을 새롭게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미국 내부만이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거대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영국 신문은 이렇게 논평했습니다. 미국이 드디어 인류의 보편적 원칙에 발을 맞추었다. 프랑스 지식인들은 늦었지만 위대한 걸음이라며 환영했습니다. 유럽의 여론은 북부를 지지하는 쪽으로 기울었고 남부가 기대하던 외교적 지원은 차단되었습니다. 링컨의 선언은 도덕적 선언일 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향한 외교적 무기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노예 해방 선언은 단순히 노예제를 끝내기 위한 이상적 선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을 끝내기 위한 전략적 결정, 동시에 국제 여론을 얻기 위한 정치적 무기였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선언은 역사적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미국의 전쟁은 단순한 영토 보존이 아니라 자유와 해방을 위한 전쟁으로 성격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제4부 인간 링컨과 마지막 길. 링컨은 키가 크고 마른 체구에 언제나 구겨진 듯한 낡은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대통령이 된 뒤에도 그 소박한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 것은 유머 감각이었습니다. 회의가 격렬해지고 모두가 싸늘하게 굳어 있을 때 그는 종종 농담을 던졌습니다. 개꼬리를 다리라고 부른다고 해서 다리가 5개가 되는 건 아닙니다. 회의실에 있던 정치인들이 잠시 멍해졌다가 곧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농담은 단순한 웃음거리가 아니었습니다. 법 하나 바꾼다고 해서 현실이 하루아침에 달라지지 않는다는 그의 냉철한 현실 인식이 담긴 말이었습니다. 흑인 지도자 프레더릭 더글러스는 처음에 링컨을 깊이 불신했습니다. 그는 링컨이 너무 느리고 소극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더글러스는 초기에는 링컨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대통령은 자유의 대의를 뒤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는 백인의 대통령이지 흑인의 대통령이 아닙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의 시선은 달라졌습니다. 노예 해방 선언 이후 더글러스는 링컨을 다시 만났습니다. 백악관 긴장된 자리. 링컨은 그를 반갑게 맞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프레더릭, 당신은 이 나라의 귀중한 시민입니다. 당신이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약했을 것입니다. 더글러스는 잠시 말이 막혀버렸습니다. 그리고 훗날 연설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처음엔 당신이 백인의 대통령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류 전체의 대통령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변화는 링컨이 단순한 정치가가 아니라 시대와 함께 성장한 지도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백악관의 삶은 평탄하지 않았습니다. 링컨의 아내 메리 토드의 친척들 중에는 남군 장교가 있었습니다. 즉, 대통령의 집안마저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 식탁에서조차 전쟁 이야기가 터져나왔습니다. 메리는 울먹이며 말하곤 했습니다. 우린 한 가족인데 어떻게 서로를 겨눌 수 있나요? 그 질문 앞에서 링컨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매일 전쟁 희생자 명단을 보며 깊은 슬픔에 잠기곤 했습니다. 그의 어깨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짐을 짊어진 듯 늘 구부정했습니다. 1863년 게티즈버그 전투 이후 링컨은 묘지를 찾았습니다. 수천 명의 병사들이 차가운 흙 속에 잠든 그 자리에서 그는 짧지만 강렬한 연설을 남깁니다. 국민을 위한 정부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는 단어를 절제했지만 그 안에는 피와 눈물이 배어 있었습니다. 그날의 연설은 그의 정치적 비전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무너진 마음들을 일으키는 위로이기도 했습니다. 전쟁의 끝과 새로운 희망. 1865년 4월 남부 연합의 수도 리치먼드가 함락되고 전쟁은 끝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링컨은 피로에 지쳤지만 동시에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는 측근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승리했습니다. 이제는 남부를 벌할 때가 아니라 함께 치유할 때입니다. 그의 목표는 끝까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예제 철폐가 아니라 연방의 통합과 화해였습니다. 그러나 그가 꿈꾸던 새로운 미국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865년 4월 14일 링컨은 아내와 함께 워싱턴의 포드 극장을 찾았습니다. 극장 안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했지만 어둠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총성이 울리고 링컨은 쓰러졌습니다. 그는 그렇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연방을 지켜냈지만 평화의 내일을 직접 보지는 못했습니다. 링컨은 암살되기 직전 자신의 죽음을 예감하는 꿈을 꾸었다고 전해집니다. 꿈속에서 백악관에 걸린 관을 보았고 경비병에게 묻자 대통령이 암살당했습니다라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링컨이 노예제 폐지와 전쟁 승리로 너무 많은 적을 만들었기에 이런 불안이 심리적으로 표출된 것이라 해석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링컨이 철저히 실용주의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순교자적 이미지로 남게 된 아이러니입니다. 하지만 링컨은 언제나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뇌한 정치가였습니다. 그의 삶은 자유와 통합의 지도자라는 역사적 유산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제5부 끝나지 않은 이야기. 1865년 12월 미국 헌법 수정 제13조가 비준되면서 노예제는 공식적으로 폐지되었습니다. 문서 위에서는 이제 자유가 보장된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달랐습니다. 수백만 명의 해방된 흑인들은 하루아침에 자유인이 되었지만 먹을 땅도 일할 직업도 배울 기회도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남부 농장에서는 장면만 바뀌었을 뿐 삶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노예라는 이름 대신 소장농이라는 이름으로 흑인들은 여전히 백인 지주의 땅에서 일했습니다. 한 흑인 남성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이제 우린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왜 여전히 같은 밭에서 같은 조건으로 일해야 합니까? 하지만 백인 지주는 냉소적입니다. 내가 자유라고 해서 밥이 나오나? 여긴 내 땅이고 넌 내 조건에 따를 뿐이다. 자유는 주어졌지만 실질적 평등은 여전히 요원했습니다. 북부로 이주한 흑인들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장에서 값싼 노동자로 고용되었지만 임금은 백인의 절반에 불과했고 거주지는 늘 낡고 열악한 구역으로 밀려났습니다. 신문에는 이런 광고가 자주 실렸습니다. 흑인 사절, 백인 노동자만 구함. 자유는 보장되었지만 사회의 벽은 여전히 견고했습니다. 더 큰 위협은 폭력이었습니다. 1866년 테네시주에서 쿠클럭스 클랜이 결성되었습니다. 밤마다 흰 두건을 뒤집어 쓴 그들은 흑인 마을을 습격했습니다. 흑인들은 제자리를 지켜라. 감히 백인과 어깨를 나란히 하지 마라. 총성이 울리고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흑인 가정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우린 자유를 얻었다고 했는데 왜 여전히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자유 뒤에는 또 다른 사슬, 즉 차별과 폭력의 사슬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1875년 의회는 공공시설에서 흑인 차별을 금지하는 국민권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러나 불과 8년 뒤 1883년 대법원은 이 법을 무효화했습니다. 개인의 차별 행위까지 국가가 강제할 수는 없다. 이 판결로 흑인들은 다시 차별 속으로 밀려났습니다. 그리고 1890년대
남부에서는 짐크로 법이라는 이름으로 인종차별이 제도화되었습니다. 학교, 버스, 식당, 화장실까지 모든 곳에 백인 전용이라는 표지가 붙었습니다. 링컨은 노예제를 끝냈지만 인종차별이라는 더 긴 싸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그가 떠난 뒤 미국은 다시 수십 년간의 차별과 분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흑인 공동체는 조금씩 힘을 길러갔습니다. 교회를 중심으로 모였고 교육을 통해 새로운 세대를 키워냈습니다. 훗날 마틴 루터 킹, 로자 파크스 같은 지도자들이 나올 수 있었던 토대는 이때 마련된 것이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링컨의 이름을 여전히 자유와 평등의 상징으로 기억합니다. 그러나 흑인 문제는 여전히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경제적 격차, 경찰 폭력, 차별의 그림자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링컨의 죽음으로 끝난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그가 남긴 질문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이 땅에서 모든 인간은 진정으로 평등할 수 있는가? 링컨은 노예제를 끝냈지만 인종 문제의 뿌리는 훨씬 깊었습니다. 그의 해방은 시작일 뿐이었고 그가 열어놓은 문은 아직도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를 기억하는 이유는 그가 완벽한 답을 내렸기 때문이 아니라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속에서 한 발을 내디딘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 흥미롭게 보셨나요? 역사는 언제나 단순한 흑백이 아니라 수많은 고민과 갈등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더 많은 역사와 인물 이야기,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볼 교훈들을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세요. 감사합니다.